교재는 몇 페이지 펴냐 그러면은 114페이지 펴보세요. 저번 아마 무의행이 전환 앞에까지 했을 건데 맞아요? 114페이지. 그러니까 무의행이 전환은 이게 이제 2010년도 요 무렵까지는 거의 시험에 중개사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2010년도에 아주 중요한 판례 하나가 나왔어요. 그 뒤로 이제 무의행이 전환해서 그 판례가 지겹도록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무의행이 추이는 이런 거고 옛날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됐고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개념은 이제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어 이렇게. 근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로서는 효력을 인정해 주자. 이런 걸 이제 무효행위 전환 그러는데, 시험이 주로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과거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가 거의 대부분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뭐 혼인, 입양, 인지 이런 판례들이었다면, 예를 들면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낼 또라이는 없으니까. 갑이 이제 타인의 자 의뢰대해서 입양을 하고자 한다 그 말이렇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당연히 입양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입양 신고를. 근데 이제 입양 신고를 해놓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갑이 자기의 친부모가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사춘기 때 또 내 부모는 어딨나요 하고 또 헤매다 보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은 입양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꼬맹이 때 입양을 하면서 무슨 신고를 해버려. 이런 불상사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라고 출생 신고를 딱 해버린다 말이야. 나중에 이제 모르도록. 그러면 이게 지금 나무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라고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출생 신고로서는 일단 무효가 된다고 말이야. 그는 무효다고 땡치면 안 되고 이자 의사를 한번 추를 해보는 거야. 가상적 의사를. 지금 이 사람은 이 을난 애를 내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 출생 신고가 무효란 걸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라도 했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런 경우는 무효인 출생 신고를 무엇으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말이야. 입양 신고를 전환을 시켜서 입양 신고로서는 효력을 인정해 주자. 그럼 양친자 관계는 그대로 발생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이렇게. 근데 이게 중개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라이가 아닌 바야 여러분 수련에서 이런 거 시험에 내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이야. 시험이 출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10년도에 그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밑에 보면 판례가 나왔어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전환의 거는 138조가 정될 수 있는가 됐나요? 이 판례가 앞에 30페이지도 나왔던 판례인데, 불공정한 법률에 무효다 했을 때 3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로친 3번이 있어. 거기 보면 이 똑같은 판이 인용이 됐네.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왔을 거라 말이야. 이게 워낙에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데 104조 30회에서 강의하면 시간 낭비니까 나중에 무효 공부할 때 나오니까 그때 배웁시다 하고 건너뛰었어요. 체크되어 있죠? 요 판례를 말한단 말이야. 요 판례가 나온 대로 다시 뒤로 돌려서, 이게 지금 2010년 7월 달에 처음 이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가 나온 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전환이 허용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현년마다시피 최근에 집중 출제된다는 거야. 이 판례 내용은 이런 것인데, 이 판례 내용은 갑이 이제 재건축 사업 조합이다 말로. 재건축 설명드려도 재건축 사업 조합이다 말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이제 토지 부지가 꼭 필요한데 사단이 하나 벌였단 말이야. 이 부지 일부 요 색칠한 부분 소유자가 을이란 사람인데 이걸 안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 조합에서는 요 토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사업계획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몹시 재건축 사업자는 궁박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 토지가 꼭 필요한데 얘는 이제 개기고 있고, 이게 알바 켜는 건 아니고 원래 소유자 이게 개기고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궁박한 상태 때문에 또 이거를 얘가 이용을 해서 시가보다
3, 4배 비싼 금액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그 말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도망갈 것 없이 이 매매는 민법 몇 조에서 무효가 될까 하면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상 무효가 되겠죠. 재건축 사업자 공방한 상태를 악용해서 무효.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불공정으로서 이게 지금 무효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요 사건의 경우는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 이해관계인이 수십 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효돼 버리면 이건 매입 못 한다고 말게.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얘네들을 설득을 했어요. 어차피 재건축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매 득음을 뭐 좀 하자 그 말이요. 이게 지금 선업이 비싼 금으로 사다 보니까 불공정성 무효가 됐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매매 득음을 적정 금액으로 뭐 하자.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시켜서 이 계약을 유효를 해주자 그 말게.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 사건에서 무효이지만 불공정 법률로서 매매 득음을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시켜서 유효를 해주자. 해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허용을 하자. 해서 이 판례가 2010년도 최초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 전환이 허용되는가. 요게 연년세서로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건 내용은 이런 거고 점검차를 들어. 그거 하나만 해두면 돼.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해서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취소, 해제와 더불어서 추인 정도만 갖고 놀면 민법에서 40점은 맞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 추인이 민법상 세 가지가 있어요. 저번 주에 이제 하나를 배웠고 오늘 이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민법상의 추인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추인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게. 저번 시간에 하나 배운 것이 무슨 추인이었어? 묵건들이 있어서 본인의 추인이었죠. 묵건들이 있어서 본인의 추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요게 또 나온단 말이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추인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추인 그래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근데 이제 먼저 급선무가 뭐냐 그러면 추인은 한글로 이렇게 쓰고 한자로 이렇게 쓴다 말. 글자는 다 똑같아. 한자로 이렇게 쓰고 따라서 순수하게 국어식으로 민법 말고 국어식으로 추인을 뜻불하면 뒤쫓아갈 추자고 인정한다는 소리니까 후에 인정해 준다. 압축시키면 사후에 뭐뭐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 요런 의미가 이제 국어식의 뜻풀일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글자는 다 똑같은데 요게 국어식으로 이제 뜻풀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의미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요게 사안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거. 똑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깨우쳐 두는데 먼저 묵건들의 추인은 무슨 의미인가요? 묵건들의 추인은 얘가 대리권도 없이 갑들을 일해서 갑의 토지 매매했다. 묵건들이 본인이 추인했다. 요게 무슨 의미예요? 요게 대리권 없이 매매했다는 사실, 묵건들이라는 사실을 얘가 알면서 묵건들의 효과를 자기에게 뭐하겠다? 계속시키겠다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요걸 추인이라고 하죠. 거창한 이야기만. 근데 쉽게 풀게 되면은 추인하면 무효했던 것을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뭐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묵건들 추인은. 그러면 무효인 법률의 추인은 뭐냐? 자, 우리가 앞서 이제 108조를 배웠다고 말이야. 지금 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친구라고 통모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허위표시의 매매, 가장매매를 했다. 108조 1항에서 가장매매는 무효다. 따라서 등격 이렇게 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 아니다. 따라 채권자는 강제피해 가능하다. 우리가 허위표시에서 가장매매를 배웠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채권자를 기망해서 친구끼리 통모해서 이 건물에서 의뢰에게 가장매매를 했는데 통모해서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등권인이 보통처럼 매매로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매매에서 무효라고 이론상으로 이야기할 뿐이 등기부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등권이 매매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얘한테 등기 넘어가도 이게 원인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등기부상은 그냥 보통의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들이 볼 때는 여지없이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는 거야. 요거를 소유자로 보게 돼 있어. 등기부상은 이게 무효다, 이게 무효다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 등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누구한테 부과를 하느냐? 의뢰에게 부과를 시켜요. 해서 이제 가정을 해보자 말로. 여기에 가정매매가 2015년 3월 20일 날 이루어졌고 등기도 넘어갔는데 세월이 쭉 흘러가서 2020년 4월 5일이 됐다 치자고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물경 5년 이상 의뢰를 한 사람은 내가 건물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건물에서 세금을 물어왔다 그 이야기야. 등기부상 얘가 소유자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 의뢰 열받았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친구 가백에 이 시점에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네 건물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대신 물었으니까 차라리 건물 정말로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감 잡았나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무효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때 다시 처음부터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 말이야. 이럴 때 제 잘 쓰는 말 있어. 입도 떴다 쓰냐 밥만 먹는 입 아닌데 뭐 하면 돼요? 요럴 때 저 무효인 가장매매를 무엇으로 하자? 유효로 하자. 이러면 편하잖아. 그런 거를 무효인 법률 추인 그런다 그 말. 그러면 이 무효인 법률 추인도 이제 뜻풀을 한번 해보라 말 이렇게. 추인은 사후에 통해준다. 그것이 뜻풀하면. 그러면 요 경우에 이 무효인 가장매매를 얘네들이 추인한다 해보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통해주는 거냐면 무효인 것을 뭐로 하게 되면 그렇지 유효로 하게 되면. 그래서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여기서 추인 그러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가. 그러면 이제 이 무효인 법률을 추인을 하게 되면 이때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9조에 이걸 하도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139조를 법규는 이렇게 됐다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원래 무효인 법률 추인하면 무효인 법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요걸 추인해봐야 요게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 그럼 어찌 됐느냐?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게 되면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얘네들은 지금 무효인 가장매매 이걸 추인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요리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체로 무슨 말인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5년 전에 체결한 요 가장매매를 추인하고자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추인해 본들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뀔 일은 없으니까 첫 번째 집중적으로 시험에 물어보는 것. 무효인 법률을 추인했을 때 소급효가 인정이 되는가 요걸 일단 집중 출제를 한단 말이야. 지금 앞전에도 소급효란 말이 계속 나왔는데 그죠? 소급효란 말이에요. 요 소급효를 이해를 못하면은 민법 공부는 원천적으로 물을 건너간다. 지겹도록 민법 책 읽다 보면 등장하는 용어가 소급효라는 용어인데 다른 한자는 다 알겠지만 요 한자가 좀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소자라 그래. 밑줄 급자는 알죠? 그러면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미치는 것을 소급효라 그래. 그러면 이 경우에 추인했을 때 만약에 추인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인이 있다 했죠? 그러면 추인 효과가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이런 거를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래요. 근데 법규는 139조는 무효인법을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처음부터 이게 유효로 바뀔 일은 없다는 거야. 따라서 무효인법의 추인은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지겹도록 출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단서를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매매죠. 그럼 이 시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뜻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말한다 말. 지금 이 가장매매 목적물이 편의상 A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대금을 1억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채권자가 강제필 면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대금도 다 형식처럼 정해놓거나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매매 계약의 내용이에요. 목적물 A 건물, 매매대금 1억 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걸 추나오자 하는 거니까 이 무효인 가장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무효인 가장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가 요 날짜로 체결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감 잡았나요? 따라서 이 매매에서도 당연히 목적물은 뭐가 되고 A 건물, 매매대금은 그대로 얼마가 되고 1억 원, 이런 이야기란 말. 그럼 이거를 또 번역을 해야 된단 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최종적인 결론, 이 말은 이걸 말한단 말. 얘네들이 요걸 추인을 해봐야 목표는 지금 우리 A 건물 매수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추인해본들 이 날짜로 을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자로 넘어온다. 2020년 4월 5일자로 을에게 소유권 넘어온다. 결론. 깨우쳤나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왜?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앞으로 민법 책이다 보면 소급이란 말에 직업들로 나와. 공부 못하는 사람 주특기 이런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서 시어머니자 소급여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물어보니까 인정된다는데 그것만 뒤지게 외우고 다녀. 실력에 발전이 없어. 이런 걸 왜 물어보냐, 그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결론은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분 공부가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결론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폼 잡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목표를 항상 목표를 정하라고.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 여기서는 지금 우리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자 하는 거죠. 그래 추인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라고 말이야. 추인했을 때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 얘한테 넘어오냐, 그 이야기야. 감 잡았나요? 근데 소급여 인정이 그러지 안 되니까. 소급여 인정이 되면 이 날짜로 이 건물의 소유권 얘한테 넘어온다고. 근데 소급여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날짜로 넘어와. 그러면 소급여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차이는 이제 이런 차이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험에서 이런 걸 묻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좀 알아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지금 이 경우에 얘가 지금 을이 지금까지 5년간 A 건물에 대한 세금 물어왔다고 아까 전제했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추인했죠. 그럼 이제 묻는다 말이요. 자, 소급액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날짜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와. 그러면 지금까지 을이 세금 문 것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못 돌려받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법에서 따지는 게 그래. 세금 대신 물었잖아. 5년간 을이 이 건물 세금 물었잖아. 그 세금 문 거 돌려받을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거야. 힌트를 주면 만약 이 날짜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내 건물에 대한 세금 물어온 셈이 되죠. 소유권 이 날짜로 넘어오면 가부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신 세금 문셈이 되겠죠. 이 말 하나 듣겠나요? 그럼 이제 어찌 되나요 지금? 소급액 인정이 안 돼. 요 날짜로 소유권 넘어왔어. 그럼 지금까지는 건물은 얘 거죠. 대신 내가 세금 물었죠. 세금 문 것 반환받는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것 때문에 소급의 문제가 중요한 거.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가가.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급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왜 이게 법에서 중요한가 생각을 하면서. 알아들었나요? 두 번 다시 안 가르치죠. 시간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이제. 따라서 이제 다시 올려도 돌아가죠. 우리 민법 139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면 질판바라니까요. 추인하면 원칙 무효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이유로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 첫 번째 핵심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단서 그럼 어찌 되는가? 무효인을 해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말이다. 정리 딱 하고. 그럼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의미가 이제 무인법률 주인은 무인법률을 유효하겠다는 의사표다. 여기까지 했다. 그 말은. 그러면 뒤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주인이 이어서 나오는데 의미 파악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 요거는 잠시 이제 개념 파악했으니까 버려놓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사기 강박이어서 토지 매매를 했다 치자 그 말은. 그럼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그런데 후에 갑이란 놈이 나 이거 추인할게 일했다 치자 그 말은. 그러면 추인은 그것으로 뜻풀이하면 사후에 동의하는 소리죠. 그럼 이 경우는 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동의는 셈이 되겠냐 그 말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요걸 인정해 주는 셈이 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의 법적인 의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요걸 말한다 그 말. 그러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당해 법률행위가 유효해요.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이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고. 따라서 취소하기 전 상태를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갔으니까 유동적인 유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적 유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가 얘가 추인을 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럼 다시는 취소 못하겠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니까. 따라서 유동적 유효였던 것을 추인에 의해서 이제 뭐로 만들어버리냐. 다시는 취소를 못하게 되니까 확정 유효로 만들어버린다 말이야. 요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추인이라고 말할게. 그럼 이제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염두 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예요. 방금 소급여를 가르쳐 줬어요. 이 추인의 가장 핵심 문제가 뭐냐 그러면 소급여 문제라고 말이야. 소급여 문제. 왜 이제 추인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소급여 문제가 되냐 그러면 추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있고 난 후에 추인을 한다고 말할게. 그잖아요. 추인은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럼 묵군대리 같으면 이 시점에서 묵군대리 이루어졌어요. 이 의뢰한 놈이 갑의 때로 칭한 곳에서 갑의 토지를 매매했다. 요때 묵군대 행해진 거야. 근데 추인은 이렇게 나중에 하지 않냐 말. 그래서 요때 이제 추인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묵군대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무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여기 핵심 포인트고. 그러다가 요때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의 효과가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미치는가 아닌가 요걸 따져야 되는데요. 무효의 묵군대로 추인은 저번에 배웠다시피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추인하면 요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소급 거꾸로 올라서 처음부터 유효등으로 바뀌어요. 묵군대리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요거는 추인은 이때 하지만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 거꾸로 올라가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유효등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렇게 소급의 문제가 중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무인법률 추인도 방금 다 가르쳐 줬으니까 요때 이제 허위 표시도 매매 가장 매매를 했고 요때 추인한다 그 말. 그러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은 무효죠. 자, 무효다 그 말이요. 근데 요즘 시험은 그냥 무효냐 유효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유동적 무효냐 확정 무효냐 이걸 물어본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무효일까요? 방금 여기서 다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본단 말이야. 무인법률 이때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139조 추인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죠. 이건 그대로 무효로 끝나죠. 이때 새로운 매매 있은 걸로 보죠. 자, 다시 묻는다 말이야.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다 확정 무효다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봐. 또 못하면 다시 한번 만약에 소급효가 인정이 되면 추인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 유효로 바뀌겠죠. 그래서 소급효 인정이 안 되죠. 요건 무효로 그대로 끝나죠. 새로운 매매 있은 걸 보죠. 자, 다시 유동적 무효다 확정 무효다. 그러지. 확정 무효죠. 이걸 갖고 놀아야 돼.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어.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요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어야지 유동적 무효라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원리를 못 깨우쳐. 이게 유효로 바뀌어야지 유동적 무효가요. 근데 무효범을 추인하면 이게 유효로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럼 이게 무슨 무효예요? 확정 무효잖아요. 이런 걸 외우고 앉았으면 법공부 뭐 한다고? 법공부를 3년, 5년, 10년 해도 급발자야. 평균 55점 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 10년 보낸다고. 확정 무효잖아요. 거꾸로 한번 해보자. 주인 효과가 소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죠? 그럼 무슨 무효예요? 그러지. 그거 깨우치라고 말이야. 알아듣나요? 3년, 5년, 10년 민법공부 이걸 못 깨우치고 헤매는 사람은 부지기죠. 90%예요. 어떤 사람 딱 5분 가르쳐주면 금방 깨우친 사람이 있고. 따라서 무효인범 추인은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야. 요걸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고. 따라서 요거는 뭐가 거꾸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지. 소급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이건 무효로 끝나쁘잖아. 소급이가 인정이 되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그럼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어? 처음부터 유효로. 그럼 무효가 유효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무슨 무효가 돼요? 그러지. 유동적 무효가 되지. 내가 뭘 가르쳐서 알아들었나요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이제 요거는 소급이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도 연습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 을이 이 제목에서 사기관방에서 토지 매매를 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추인은 또 있다 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인 있을 때까지 이 매매는 요 위하고 틀려요. 무효가 아니라 그러지 이거는 유효라고 이렇게. 단 무슨 유효예요? 요즘에는 이런 거 하도 물어보니까 확정 유효가 아니라 그래 유동적이요. 취소할 수 법리니까. 그러다가 요때 추인을 딱 해요. 그 무슨 일을 벌이죠? 다시는 취소 못하죠. 그럼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느냐? 확정 유효로 바뀌어. 이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처럼 추인의 경우는 어떤 행위가 난 후에 추인을 하기 때문에 논리학적으로 법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소급의 문제인데 위에 거 묵군들이고는 소급의 인정이 된다. 무인범 추인은 소급의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도 시험에서 묻는다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의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힌트를 주면 여기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한다고. 위에 두 개를 보세요. 추인 있기 전까지 계약이 무효죠 이게. 다만 이제 이거는 유동적이고 이거는 확정 무효다. 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추인했을 때 이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냐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냐 이걸 묻는 것이 소급의 문제예요. 깨우쳤나요? 자, 또 묻는다. 밑에 요거는 유효죠. 그러면 추인을 밑에 했어요. 그러면 소급이 돼서 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냐 이때부터 유효가 되냐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이 뭐니까? 유효. 그러지 유효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소급의 문제가 일시당초 발생이 안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구별했나요? 이런 것만 갖고 놀면 10점씩은 먹고 들어가. 소급의 모르면 요즘에 유동적 무효, 확정 무효 이런 건 못 겹치면 법공부 뭐 한다고. 그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사람들.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개발 세번 하고 외워봐도 외울 수가 없어. 하도 이런 걸 시험에서 많이 묻기 때문에. 이 정도였으면은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었을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 지금 우리가 무인범 추인을 공부하니까 개념 여기 딱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건 하나 깨우쳐야 되는데 무인범률 행위를 추인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요거 이제 요건을 집중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무인범률을 추인하려면은 핵심이 요거라고 말이야.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요거를 집중 시험에서 묻는다 말이야. 무인범 추인에서는 요거 이제 소급형 인정이 되면 이걸 넘버원으로 집중 묻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 들어가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요걸 집중 묻는데 해년마다 나와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무효인 법률이라고 해서 다 추인을 하면은 새로운 법률서 효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감남과 을려가 첩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말을 갖고 노리라고. 지겹도록 민법 곳곳에 나 앞에서도 엄청 나왔어. 그때 내가 설명을 안 주고 넘어왔어. 그때마다 하면 시간 낭비니까. 이거는 세트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첩계약 뭐라는 거 누구나 알죠?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 알고서 얘네들이 적격을 유효로 하겠다고 추인했다 치자 그 말이야. 추인. 그러면 새로운 적격으로서 효력 인정이 되는가 이걸 묻겠는데 새로운 적격으로서 유효가 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되냐 그 말이야. 이런 건 추인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민법적 곳곳에 어떤 게 무효다 나오면 꼭 그 부분에 쓰였는 것이 이게 추인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책에 나와. 근데 앞에서 내가 안 가르치고 넘어왔다고. 나올 때만 하면 시간 낭비니까. 이게 무효온이에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효온이를 한번 따져보세요. 법 공부는 항상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적격의 무효인 이유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니까 무효죠. 여기서 무효온이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면 이 무효온인이 소멸이 돼야지 추인이 허용된다고 말. 그럼 무효온이 소멸되려면 일부 일처제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일부 그러지 다처제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접격 추인했을 때 새로운 접격은 일부 다처제 입에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된다 이야기라고. 근데 무효온이 소멸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부 일처제가 선량한 풍속이니까. 그러나 접격 추인해봐야 여전히 뭐요? 일부 일처제 반하니까 계속해서 뭐다? 무효. 이런 거 추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걸 깨우치란 말이야. 강행법규에 반한 법률행위 무효인규는 추인이 가능할까요? 추인이 불가능할까요? 추인이 안 돼. 그게 뭐냐 무효인이 소멸되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무효야. 여기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려면 무효원인이 소멸이 돼야 돼. 그럼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어찌 돼야지 무효원인이 소멸되냐고 내가 묻는 거야. 당연히 강행법규가 폐지가 돼야 되겠죠. 강행법규가 존속원하는 계속해서 강행법규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무효원인이 소멸 안 되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능하다 말이야.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그러면 결론을 이제 내리자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걸 엄청 비웠어요. 반사적 법률행위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 무효다. 그 다음에 원시적 불행의 법률행위 무효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방금 몇 가지 예에 드는 것처럼 무효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추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무효 사유 중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추인이 가능한 것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봐.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법률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 뭐가 있는가 하도 물어보니까 칠판에 지금 무슨 예에 드러났나요? 가장매매 허위표시에 드러났죠? 지금 무인법률 추인 공부하면서 가장매매 허위표시에 드러났잖아. 요거는 추인이 가능해. 그래 이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허위표시에서 무효인 경우는 무효원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허위표시가 나오면 또 하나를 묻게 돼 있어. 허위표시가 사촌관이 하나 있어. 그게 뭐인가요? 허위표시가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잖아. 그렇지 비준위표시. 비준위표시 허위표시는 한 끗 차이잖아. 통모가 있냐 없냐. 따라서 허위표시도 무효원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하고 비준위표시도 무효원이 소멸되니까 똑같이 추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추인이 불가능하고 이유는 무효원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저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 책까지 공부를 하면 깨우쳤으면 거기에 의인안에 개념 무효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법규 추인을 금지하되 외적으로 비소급적 추인 인정하고 있다. 비소급적 추인은 말이 무슨 말이요? 추인해도 소급의 인정이 안 된다. 거기다 가령 가장매매에 드러났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허위표시는 무효원이 소멸되니까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매매 예를 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 진위하는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 비소급적 추인이 요건해가지고 동그라미 부분에 추인해가지고 써는 말을 써놨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무효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이거 정확하게 책은 지금 뭐 두리뭉실 써놨으니까 무효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핵심 요건. 따라서 거기에다 몇 가지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반사일세 법률에 해당이 되거나 불공정함으로써 무효이거나 강행법 위반의 법률 무효거나 밑에 판례는 앞에 가가 불공정함으로써 무효인 경우죠.
뒤쪽 판례가 반서일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고 다 추인이 불가능해.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세트로 묶어서 추인 불가능. 읽을 필요도 없다고 말. 거기 써 있는 거는. 이해했나요? 그 다음 뒤에 거기 뭐냐 판례가 또 10줄까지 써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위에 쪽에 요 판례는 여기 요거 이제 양자사의 관계를 물어보는 판례인데 하도 이것도 물어보는데 옛날은 이 판례가 한두 번 나오다가 뜸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판례를 다시 묶고 있는데 이 판례를 요즘 수강생들 지문이 조금만 끼면 짜증내니까 대폭 압축시켜서 주로 출제하는데 압축시키면 이게 풀기가 더 어렵다고. 나도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된다. 여기 칠판 보세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말한다고 방금 가르쳐줬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를 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으로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겠죠. 취소해버렸으니까.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고 뭐 취소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으로서 추인은 불가능할 거라고 말. 그런데 법률행위 취소하면 그 법률은 뭐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무효인으로 돌아가죠.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도 지금 공부했죠. 추인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양자를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를 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로 돌아갔으니까 무효로 돌아갔으니까 무효인 법률로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그 말은. 요거는 안 되겠지만 취소하면 깨우쳤나요? 요걸 하도 물어봐. 요걸 지금 길게 써놓은 판례가 그 1주제를 판례라고. 그거 정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에 비속적 추인 효과 하나만 해서 또 반복 써놨는데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확인했나요? 그 다음 이에 관한 판례로서 시험에 종종 등장한 시 그 판례에서 두 번째 줄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추인했을 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라는 약정에서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한 등기로 바뀌느냐 추인 효과는 소급효 인정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줄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고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리했다고 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깨우쳤으면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알면은 이런 판례도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그 다음 취소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취소서 해당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이미 다 배웠고 동그라미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로 열고 닫고 유동적 유효다. 그 말이 잘 알아듣겠죠?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고 취소하면 뭐로 돌아가니까 무효로. 따라 취소하는 법률은 뭐이다? 유동적 유효. 취소와 구별을 개념해서 철회.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줬죠? 철회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시라고. 동그라미 1번. 의사표현이나 법률 효력이 뭐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한 또 지정의 철회다. 취소는 거꾸로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한다. 정리했다고 하고. 해제는 나중에 집중 배우고.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뒤에 넘기고. 취소권자가 누구냐? 요게 무효하고 차이점이 다 집중. 여기 이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특정인만이 취소를 하더라. 그래서 취소권자가 정해졌는데 이것도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놓으면 돼요. 첫째,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표시 취소사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 사기, 강박의 취소사에 해당이 되니까 첫째, 제한 능력자 법률의 경우는 요 갑이자 미성년자를 부르던 제한 능력자다. 도저돼서 단독으로 매매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본인도 직접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얘도 법정들은 동의 얻을 필요 없어요. 왜냐? 취소하면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오잖아. 따라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고 착오사기의 강박은 착오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자가 취소권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리인들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대리인들을 먼저 제한 능력자의 능력 보충기간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 미성년자 제한능자 본인도 취소하지만 법정 대리인 누구? 증권자. 법정 대리인도 고유 취소권자로서 미성년자에 의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법정 대리인도. 문제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말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리 공부를 집중했어요. 그때 이제 이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갑, 본인, 을 대리인, 병 상대방. 얘가 저 갑 대리라고 청한 것서 토지 매매를 했다. 116조 1항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따라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사기강박도 본인 말고 대리인이 상대로부터 사기강박 당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 말. 이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가 사기강박대가 취소하지만 이로부터 버스는 취소권은 누가 갖더라? 본인이. 모든 권리는 본인에게 가니까. 따라서 이런 임의 대리는 원칙 취소권자 아니에요. 이게 법정 대리하고 틀려. 다만 요 임의 대리인이 직접 취소하고자 하면 절차가 좀 필요해. 취소권은 본인이 갖기 때문에 본인이 요 임의 대리인에게 또 뭘 해야 되냐. 당신이 내 대신에 계약 취소도 좋다.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뭘 구별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성년자 본인을 대리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취소권자로서 취소하는 거야. 그런데 임의 대리인 취소하는 것은 대리하는 거야. 누구를 대리해서 본인을 대리해서 취소하는 거. 구별할 수 있겠나요? 이걸 딱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민법 첫 시간에 포괄승계, 특정승계 공부를 했죠. 저번 시간에도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포괄승계란 말 나왔는데 여러분 줄게 없어. 포괄승계하고 특정승계는 자주로 갖고 놀아야 된다고. 이자들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당연히 피상속인과 동일시하니까 취소권자가 될 것이고 특정승계인 그러면 얘는 어쩌느냐. 특정승계인들은 매수 같은 사람 특정승계인도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고 포괄승계인은 특정승계인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말이야. 제3자 A가 얘를 사기 강박을 했어요. 너 토지 을에게 안 빌려주면 때려 죽이겠다 해서 제3자 사강박에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주기라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얘한테 등기를 해주다 치자 그 말. 지상권은 임차권과 더불어서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권리예요. 그래서 자 얘한테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제3자 사강박에서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110조 2항에 의해서 이자 사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서 취소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취소권자는 갑이 될 거다 말이야. 갑이. 취소는 누구한테나 A한테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 말이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죽었다 그 말이야. 상속인이 병이다 그 말이야. 포괄승계인. 그럼 얘는 어찌 되느냐. 얘는 피상속인과 동일시하죠. 딱 얘도 계약의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3 물론 이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전제하고서 얘도 취소권자 등 이걸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해야지 이제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갑이 이 산에서 토지를 병이 이번에는 매각을 했다 그 말. 그럼 이 매수인이 흔히 말하는 뭐에 해당이 돼요? 특정 승계인이죠. 얘도 취소권자가 되는가 이런 걸 조심하라 그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계약의 당사로서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를 이렇게 반환받는데 내가 소유자 토지 사용해야 되니까 얘가 취소 안 해버릴 수 있잖아. 그런 이 매수인 특정 승계인도 뭐 해야 된다? 직접 취소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포괄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된다. 이런 건 기초는 무조건 마찬가지다.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거기 118페이지에 이런 것이 쭉 1, 2, 3번에 쓰여 있으니까 방금에서 거기 다 있어요. 점검 딱 하고 취소 방법 쭉쭉 읽으면 되고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야. 일부 취소. 요즘에 이제 이 일부 취소를 자주 물어보는데 거기 책에 보면은 밑에 판례가 나와 있어. 119페이지에 앞쪽에 판례. 이미 앞에 차고서 나온 바와 같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의 차고사유가 존재하면은
일부 취소 허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앞쪽에 99년 3월 26자 판례가 일부 취소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뒷페이지 넘기세요. 뒷페이지 넘기라고. 거기 보면 동그라미 네 1번에 또 90년 7월 10일 해가지고 뭐 판례 하나 써놨죠? 중헌본 써놨는데 잤나요? 거기 보면은 뒤쪽에 예가 하나 써졌어. 공원 내 휴게소 설치 허가를 얻기 위해서 휴게소 부지 1200평을 포함한 잤나요? 요 판례가 두 가지 점에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데 몇 페이지를 다시 역으로 돌리냐 그러면 47페이지 돌리세요. 47페이지로. 거기 보면 판례가 두 개가 나왔죠. 새파란 글씨로. 잤나요?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차과 일부 취소 이렇게 됐죠. 제목이. 잤나요? 그 밑에 세 번째를 보세요. 기부천화 부분은 휴게소 부지 16변화된 해가지고 휴게소 부지와 지상시설 어쩌고저쩌고 판례 나와있죠. 90년 7월 10일 써져서 요 판례를 말해. 나 이거는 이때 설명 안 해줬는데 뒤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시험에 집중 나온다고. 이게 지금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되어 있고 일부 취소로 되어 있죠. 요 판례 사건 하나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관련해서 집중 출제가 되고 일부 취소와 관련해서도 집중 출제가 돼. 동기 착오에서 요즘에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 착오가 직업도록 나온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 모델은 판례가 요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일부 취소 허용이 된다. 요즘은 많이 모르는데 그 판례가 모델 판례가 요거라고. 그걸 지금 써놓은 것이 120페이지에 방금 동그라미 1번 거 뒤에 사례라고. 내가 하는 말 알아듣나요? 똑같은 판례라고. 그럼 지금부터 설명 집중. 여기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엄청 쏟아져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대구에 가면은 두루상권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은 이 대구 두루상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거기 판례가 120편 나왔다시피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원에다가 자기 소유 토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만 몇천 평 쓰는데 그거 다 의미 없는 소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공원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본 거야. 내가 도루성 공원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좀 하고 싶다. 어찌하면 되느냐. 그때 시 공무원이 여기 이제 법령이 이제 시 조례를 말하는데 이 조례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말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거기 뭐 2만 평인가 되어 있죠. 요거 전부를 시에 기부 체납해야 된다.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은 공짜로 시에 주는 거니까 우리 민법으로 바꾸면 증여한다는 소리예요. 2만 평 전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기부 체납하라 그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저 건물 휴게소 건물 짓 건데 건물도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 공무원이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가 소유가 있는 2만 평 토지에다가 휴게소 건물가에 싸그리 시에 기부 체납을 딱 했어. 이렇게 일단.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2만 평 전부를 기부 체납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뭔만 하면 되느냐. 휴게소 건물하고 휴게소 건물이 소지하고 있는 요 부지 요것만 기부 체납하면 된다라면 전부 말고. 근데 나머지 토지가 휴게소 부지의 16배 면적이나 되는 거렇게. 그러니 기부 체납할 필요가 없는 것을 16배 면적이 되는 것을 기부 체납하니까 열받는다 그 말이야. 요걸 되돌려 받고 싶더라 그 말이야. 알았나요? 그래 이제 갑쪽에서 이걸 주장한 거야. 나는 차고위에서 기부 체납할 필요가 없는 토지까지 기부 체납을 했으니까 차고리로 취소하려한다. 이걸 먼저 주장을 한 거렇게. 차고가 인정이 되는가 요약이야.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이 휴게소 부지 16배 면적이라는 이 토지를 기부 체납한 동기를 누가 부여했는가 그걸 검토를 한 거야. 요거는 시 공무원이 조례를 잘못 오해를 해서 동기 제공을 했다면 이것까지 전부 기부 체납하도록. 그러니 이게 흔히 말하는 동기 착오인데 이자 동기 이것까지 기부 체납한 동기가 누구로부터 유발이 됐더라? 시 공무원 상대방으로부터. 그래서 유발된 동기 착오니까 일단은 동기 착오지만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차고사가 존재하잖아. 원래 휴게소 건물하고 휴게소 부지는 시조례상 기부처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 요걸 뺀 나머지 부분에만 차고사가 존재하는데 이때 일부 그러면 취소 허용이 되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됐다 말이야. 첫째, 동기 차고. 원래 취소 못하죠? 근데 이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시공무 상대부터 동기 유발됐으니까. 근데 2단계가 또 남았다 말이야. 이거 전부 취소가 아니라 요 부분만 차고 일으킨 거야? 그럼 일부 취소 허용이 안 돼버리면 또 취소 못할 거 아니야 말이야.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요게 이제 토지다 보니까 이거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분적인 경우는 나머지 부분 차고 일으킨 요 부분만 일부 취소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찾아왔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이 판례가 시험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된다고. 하나는 뭐 상대방에서 발된 동기 착오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뭐 일부 취소 관련해서. 대구에 있는 두루상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40 아까 가르쳐준 40 아까 몇 페라고 그랬어요? 47페이지. 그거하고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 41페이지 판례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 착오 및 일부 취소 허용되네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취소 효과와 관련해서 취소를 하면 여러분 여기다비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어 들어가니까 소급은 인정이 된다. 동그라미 기억본. 하도 물어봐. 틀린 사람도 부지기수로만 해.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어 들어간다. 틀린 사람 부지기수라니까. 여긴 보세요. 겸손하지 못하게 문제 푸니까. 이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물어 들어가는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공부 보름만 하면 다 알아. 근데 지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로 간다. 이렇게 딱 쓰면 틀려 있잖아요. 그때부터니까. 근데 그냥 읽지도 않아. 취소 내가 아는 거다 하고 또 치고 넘어가는 거. 그거 다 들고 나와. 겸손하게 문제 푸시라고. 몰라서 틀릴 리는 없겠지만. 따라서 소급액 인정이 되니까 처음부터 뭘 돌아간다. 동그라미 니은 다시 정리 딱 하고. 취소사유 3개 중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을 취소하면 제한 능력자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취소한 것을 가지고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차고사기 강박은 그 반대고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시 니은번 정리 딱 하고 이런 거 틀리면 빵점도 못 맞아요. 직업대로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문제가 똑같이 생겨 무효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갑이자 취소권자로 과정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치자금 말 이렇게 1억 원에 매매했다 치자금 말. 그러면 무효하고 똑같이 아직 이행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안 넘겨주고 대금 지급 안 했고 이행하기 전에 취소해버리면 이게 처음부터 물어 들어가니까 이행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 무효나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에서 묻는 것은 이행한 후를 묻는단 말이야. 이행이 다 끝났다. 대금 주고 건물 넘겨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이 상태에서 취소를 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 이게 처음부터 물어 들어가니까 얘는 1억 원 받은 거 반환하고 얘는 건물 반환하고 왜? 부당이득 반환을 물었어. 여기까지도 무효하고 똑같아. 무효하고 똑같이 물어봐. 취소하고. 그런데 무효인 법률의 경우는 뭐를 조심을 하나 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경우는 뭐를 하나 조심을 해야 돼. 이걸 집중 물어봐. 먼저 무효인 법률의 경우는 뭘 조심해야 될 거야? 저번 시간도 가르쳐줬어. 첫날도 가르쳐줬고. 무효인 법률의 기본 원칙 이행한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근데 무효의 경우는 예외가 있어. 반환 청구 못하는 경우가 그걸 시험에서 물을 것이고 그게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 문제죠. 반사결서 무효가 되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 못 받잖아.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 다시 집중. 여러분 실력 참 늘리려면은 험난한 세월을 좀 겪어야 되고 무효든 취소든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안 물어봐. 그래서 항상 뭘 물어보더라? 이행한 후를 물어봐. 그럼 이행한 후에는 다시 뭐 해야 된다?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죠. 무효든 취소든 여기까지 똑같아. 전부 다 그게 뭐이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안 물어봐. 근데 무효의 경우는 뭘 물어보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걸 시험에서 물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도박계약 체결해서 도박계약 무효죠. 아파트 대신 주기로 했다. 줄 필요 없잖아. 주었다. 그럼 원래 돌려받았는데 이거는 반환 청구 뭐 하잖아. 왜? 반설이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니까. 따라서 여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746도 이걸 물어볼 것이고 일단은 반환 청구 못 하겠죠. 좀 정리해 보셔. 따박따박. 그러니까 실력이 D 등급에서 A 플러스로 올라가지. 공부를 아무렇게나 해봐야 공부하는 척만 하지 실력 안 늘어 그래 갖고는. 무효는 요거 물어봐. 그죠? 취소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취소도 똑같아 여기까지는. 그 대신 이제 여기 하나가 있다고. 취소 사유 중에 제한 능력자가 들어가 있어. 제한 능력자가. 거기에 특칙이 하나 있다고. 그 취소는 그걸 물어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행이 있은 후에 무효 취소가 되면 다 부당이득 반환청으로서 되돌려 받는데 무효의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물어보고 불법원이 그 여긴 알죠? 근데 취소 경우는 뭘 물어보냐 그러면 원래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이 되면 민법 748조에 우리 시험과는 상관이 없지만 반환 범위가 이렇게 정해졌어. 수익자가 선의냐 선의 수익자냐. 여기서 선의라는 것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계약서를 내리는 말이야. 뭐 선의 수익자냐 악의 수익자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상대방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라. 이게 기본 원칙인데 요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제한 능력자인 경우가 문제라 그 말이야. 제한 능력자도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 값 예컨대 미성년을 치자 그 말이야. 건물에서 1억 원을 매매했다. 주고받았다. 1억 원 받고. 그 다음에 취소를 했다 그 말할게. 그러면 제한 능력자거든. 받은 거 각각 돌려주고 준 거 반환 받아야죠.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제한 능력자는 아무래도 정신능력 내지 사물처리 능력이 뒤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매매대금 1억 원을 딱 받았다. 그럼 이거를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를 해본다 그 말할게. 예를 들어서 1억 원 받았는데 얘가 그 1억 원 중에서 한 7천만 원을 도박으로 유흥비로 날려버렸다 치자 그 말할게. 7천만 원을 이 상태에서 취소를 했다 치자 그 말할게. 그러면 이런 제한 능력자도 받은 이익 전부를 또는 악의인 경우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도록 하게 되면은 얘가 계획성비 소비 낭비비로 7천만 원을 빚내지 않는 한 반환을 못해요. 그럼 반환 못하면 취소 뭐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취소를 해야지 소유권 차지하고 보호가 되는데 요거 지금 돌려줄 수가 없다 보니까 취소를 못하더라. 그럼 보호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항상 제한 능력자는 뭐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호해 주도록. 우리 법의 취지가.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이런 경우도 마음 놓고 취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특칙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게 141조 단서라고 말이야.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이 현존을 한도에서 기초인문과정부터 가르쳐줬어. 이런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하라. 이 특칙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무효의 경우는 불법원이 급여를 묻고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경우고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취소 사유 경우는 뭘 물어보고 제한 능력자는 특칙을 물어봐. 140을 단서 뭔만 돌려줘라. 이익이 현존 한도는 당연하라. 요걸 물어봐. 요것만 딱 정리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하라. 제한 능력 특칙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것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가르쳐 준다는 거. 앞으로 두 번씩 가르쳐 주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요. 요것만 외워갖고는 요즘 문제 못 푸니까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제한 능력 돌려줘라. 이 부학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현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걸 의미한다고 말이요. 줄여서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거.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것을 포함해서 이익이 현존 줄여서 현존이 그러는데 받은 이익이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나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나
받은 이익의 가치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이익이 현존했다 이 이야기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싸그리 반환하세요 이 이야기야.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았다. 요 1억 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소비 낭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취소를 하면은 얼마를 돌려줍니까? 이걸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자.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한 5천만 원을 집 사는데, 무슨 컴퓨터 사는데, 뭐 피아노 사는데, 물건 사는데 5천만 원 소비했다 치고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 치고, 앞으로 공부하다만 현존이라는 말 계속 나와요.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복습해서 스스로 깨우치시라고. 나올 때마다 이게 설명 못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박으로 생활비로, 제일 많이 물은 건 생활비니까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생활비로 또 소비를 했다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을 채무 변제를 위해서 또 소비를 했고, 물건 사고, 은행 예금했고, 생활비 썼고, 채무 변제 썼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요 2천만 원을 도박 등을 비롯한 유흥비로 소비를 했고, 이렇게 썼다 치자고 말이야. 이 상태에서 제한능력자가 취소했다. 얼마를 돌려주는가 계산해 보라고 말이야. 먼저 여기에 맞춰서 물건 사는 데 쓰는 집이든 컴퓨터든 피아노든 노트북이든 불문하고, 물건 사는 데 사용한 5천만 원은 받은 이익의 가치가 금전이 물건으로 모여있다 변형. 따라서 이 5천만 원은 당연히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수중에 받은 이익이 현존 남아있다. 어떻게 바뀌어서? 물건으로 바뀌어서. 은행 예금은 설명하는 거 알겠죠? 요거는 당연히 금전이 그대로 은행 예치되어 있잖아. 여기 해당이 되죠. 5년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익이 현존해 있고, 우리 시험에 요거 나왔을 때 빵점짜리 수두룩해가지고 이신정하고 대모가 난리법석하고 동네 창피했는데 이게. 요 생활비하고 채무변제는 특히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요걸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 이거 나왔다 틀려가지고 난리법석 피했잖아 또. 생활비나 채무변제로 토탈 2천만 원 썼어요. 그럼 일단은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일단 소비가 됐죠. 근데 이건 머리를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여기 생활비하고 채무변제는 얘가 반드시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생활비는 써야 되고 돈은 갚아야 되니까. 근데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소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받은 매매대금 가지고 생활비나 채무변제를 써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채무변제해야 되겠죠? 이 말 알았죠? 그럼 보세요. 얘가 받은 매매대금 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만큼 원래의 자기 재산의 소비를 면했죠? 면했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만큼 이자 재산 속에 받은 이익이 남아있잖아. 원래는 자기 돈 갖고 이걸 써야 돼. 근데 받은 매매된 거 소비를 했으니까 소비한 만큼 원래 자기 재산 소비를 면했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자 재산 속에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남아있잖아. 따라서 이익이 현존했다. 이렇게 고르라고 말게요. 문제는 이제 도박, 유흥비 등등인데 이것만 2천만 원이 공중분해 날라가 붙잖아. 요거는 받은 이익의 가치가 미성년자 수중에 안 남아있잖아. 요것만 현존 이익이 아니야. 따라서 얼마 빼고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반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들었나요? 이때 또 이런 의문을 가지면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제일 엉터리 같다면 누군지 아세요? 이 도박 같은 걸 또 사료를 많이 물어봐. 생활비, 도박 이런 걸. 우리나라 도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공부 한 태기도 안 한 거야. 뭐 3년이가 5년이가 실력이야. 바닥이야 바닥. 선생님 깎아보여 그래서 뭐가 깎아보여 그랬더니 위에 거는요 건전하게 썼고요. 밑에 거는 아주 불건전하게 썼는데 우리 상식이 하면 불건전하게 쓴 거는 돌려줘야 되고 건전하게 쓰면 안 돌려주니 법이 거꾸로 되고 상식이 안 맞아 보이고 있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참을 쳐다봤어. 저 사람 어찌해야 될까 그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맞지. 이건 누구예요? 그러지 제한능력자잖아. 제한능력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여주자 그 이야기야. 그게 제한능력자잖아요. 제한능력 공부를 그래서 다시 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엉터리 같은 사항으로 묻지대는 거. 불건전하게 썼는데요 깝깝해요. 그 부분 보면 나는 더 깝깝해. 혈압이 팍팍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한능력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뭐 5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제한능력자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서 다시 정리정돈. 취소 경우는 이행이 쓴 상태에서 부당이득 판안 청구 물론 한다. 부당이득 판안 먹고 생기고. 그런데 특칙이 하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취소 사유 중에 제한능력자 법률에 들었다 보니까 정신능력 내지 사무처 능력이 들죠.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 하나 있다. 그걸 취소 경우는 집중 물어본다.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한 동안 쓰면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이걸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차로 돌아가죠. 거기 지금 우측에 12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니 1번에 니을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해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40단 거기 나와 있죠. 책에 보면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깨우치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익 현존한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생활비, 도박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요즘 우리 시험도 이렇게 사례가 나오겠단 말이야. 이거 다 들고 나왔잖아. 3년 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따라서 이제 그 1번까지 정리를 딱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할게. 책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시험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런 법규가 다수 있다고 말이야.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익이 현존한 동안 상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 근데 요 녀석이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한 능력자하고 비스무리하나 민법에 규정이 없는 제한 능력자와 비스무리하나 민법에 규정이 없는 누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가 있죠.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잖아.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요 갑이 의사 무능력 치고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했어. 이렇게 마찬가지야. 이게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 이행이 됐다고 말할게. 그럼 의사 무능력자고는 1억 원 받았다. 얼마 돌려줘야 되는가? 요게 민법에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잖아. 의사 능력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의사 능력 거꾸로 의사 무능력자에 관해서 민법 일체 규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럼 이 경우도 규정이 없다고. 의사 무능력자 얼마 돌려줘야 되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따라서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의사 무능력자 경우도 누구하고 똑같이 보자 제한 능력자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 경우도 141조 당사가 유추 적용이 되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돌려줄 때도 뭐만 돌려주면 된다? 이익이 현존한 데서 상환하면 된다. 여기까지를 기억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의사 무능력자 경우도 법에는 규정은 없으나 제한 능력자는 마찬가지로 141조 단서를 똑같이 유추 적용하자 그 이야기예요. 시험에서 무지 물어봐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올 거란 말이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도 이런 규정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고하시면 돼. 물권법 들어가도 이런 규정들이 자주 나오니까.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줘요. 이때는 말만 이익이 현존한 것만 돌려주면 돼요 하고 넘어가 버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올 때만 이런 거 못하니까. 그 다음 거기 이제 가로친 6번으로 넘어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준 아까 개념은 여기 가르쳐 들었고 다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말하니까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되나 확정 유효로 이렇게. 이때 이제 또 조심할 하나가 뭐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이는 뒷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세요. 뒷페이지를 제일 위에 보면 122페이지 동그라미 니을 보세요. 제일 위에 찾나요? 요거 물어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요거에 여기 다시 잠깐만 여기를 다시 보자고 말로. 아까 무효인 법률 추인에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핵심 요건은 요거라고 그랬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에서도 집중 시험에 물어보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122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번이야. 취소하는 법률 추인도 뭐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똑같이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요걸 집중 물어본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요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봐. 요건에서. 무효는 어떤 걸 물어보고 무효의
원인이 소멸원을 주인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고 지소는 지소니 소멸원을 왜 주인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고 책은 122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니은 번 이걸 집중 물어본다 말. 이렇게 정리 정도는 하셔야 될게. 이따가 요걸 한번 집중 한번 살펴보자면 요 대목만 요걸 집중 물어보니까 요거 지우시면 안 돼요. 요거 지우지 말고 요거 그대로 놔두고 좀만 쉬었다.